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99%라는 얘기는 그래도 성공할 확률이 1%는 있다는 얘기네. 준석이 너가 아니면 내가 1%에 당첨될 수도 있는데 한번 도전은 해봐야 되지 않겠니? 항상 저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저랑 제 동생한테. 그래서 결국은 수학을 잘하게 됐고 이렇게 과학고도 오고 서울대도 갈 수 있었던, 이겨내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뭐 서울과학고나 서울대 의대 때도 그런 거죠. 저보다 잘하는 애들이 앞에 너무 많아도 별로 위축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열심히 하면 뭐 1등까지는 아니어도 쟤네들 근처는 갈 수 있을 거라는 경험에서 오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오늘 제 옆에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분을 초대해 드렸습니다. 무려 어머니께서 서울대, 공대와 의대와 치대와 수의대까지 모두 보낸 경험을 가지고 그렇죠. 책을 쓰셨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서준호님은 제 책이 나올 때도 뵀었고요. 이렇게 저자로 반갑게 다시 만났습니다. 그렇죠. 아유,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서준석이고요. 네, 원래는 뭐 예전에 처음 뵀을 때는 뭐 서울대 14년 서준석 TV의 서준석이다. 네. 뭐 수학을 잘하고 싶어졌습니다. 저자 서준석이다. 오늘은 근데 조금 특별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싶네요. 네, 여기 계신 분, 여기 있겠죠. 정미영의 아들, 네, 서준석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정미영은 보통 이제 예를 갖춰서 뭐 정자, 미자, 영자 이러는데 그건 이제 좀 너무 그렇고, 네, 저는 어머니라고도 안 하거든요. 정미영이 저희 엄마의 이름입니다. 네. 그래서 정미영의 아들 서준석으로 오늘은 이제 이 대치동 캐슬 유튜브에 영광스럽게 나오게 됐고, 지금 상당히 피곤한 야간 진료 마치고 또 이제 제 유튜브 영상도 좀 찍고 지금이 거의 11시죠 지금. 네, 거의 맞습니다. 지금 저희 어머니가 이 영상을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미영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 네, 우리 엄마가 낸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까지 하고 맞아요. 있다는 걸 이제 우리 엄마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네. 서울대, 네. 의대, 치대, 네. 수의대, 공대를 보낸 엄마의 교육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절실하게 이제 네, 나왔기 절실하게 때문에 한 것만 도와주세요. 네, 네. 그러면 네. 이게 실은 서울대, 의대, 치대, 수의대, 공대면 4개 학과인데 4번을 실은 아들 2명이 간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 계신 서주성님이 3번 가고 동생이 수의대를 1번 가서 이제 4번을 그렇죠. 저는 이제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굉장히 무시무시할 것 같다. 왜냐면 이제 막 서울대 의대도 가고 뭐 동생은 서울대 수의대를 보냈으면 그렇죠. 무시무시하게 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떠셨어요? 무시무시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죠. 있었죠. 하지만 의외로 무시무시한 부분은 한 20% 정도라면 80%는 사실 지금도 이 영상을 보면서 자식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라도 좋은 정보를 얻으려는 수많은 학부모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게 4개의 대학을 2명이 간 거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요? 의대와 치대가 6년제인 건 알고 계시잖아요. 네. 수의대도 6년제입니다. 아. 그럼 제가 이제 치대는 치전원으로 갔으니까 이제 4년. 4년 다니고 의대 6년, 공대 4년, 14년. 하지만 여기에 이제 동생 수의대 6년을 얻는다. 그러면 서울대만 20년을, 그러니까 20년어치 등록금을 우리 부모님은, 맞다. 그럼 보통은 맞다. 일반적인 맞네요. 정상적인 학생이면 4년만 대학을 다니죠, 보통은. 네. 그러면 20을 4로 나누면 5명분이 됩니다. 서울대에 제일 많은 등록금을 낸 학부모를 찾는다면 우리 엄마가 아닐까. 그러면 이게 네. 실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게 재정적인 서포트도 돼야 되고 준성님이 기억하실 때 우리 어머니의 인상, 이런 걸 중시 여겼다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으세요? 일단은 저희 어머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부분인데 이제 그런 거죠. 포기를 잘 모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뭐 저도 그렇지만 네. 이제 그런 거죠. 99%로 이건 실패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네. 그냥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럼 이거는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었냐면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99%라는 얘기는 그래도 성공할 확률이 1%는 있다는 얘기네. 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혹시 우리 준영이가 제 동생 이름은 준영인데 1%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한번 시켜볼까? 그게 뭐 공부건 운동이건 그런 식으로 항상 접근을 하셨던. 네. 그래서 들어보면 네. 중간에 스케이트. 그렇죠. 뭐 스케이트, 수영. 아니, 뭐 이게 이런 거. 스케이트랑 수영을 거의 선수급으로. 네, 선수급으로 시키셨어요. 그렇죠. 제가 이규혁 선수랑 같이 탔었죠. 아 진짜요? 손담비의 남편인 어. 국가대표 이규혁 선수랑 같이 선수반에서. 헐. 왜냐하면 시켜보니까 잘하는 것 같으니까 또 선수반에 한번 넣어볼까? 넣어볼까? 보통은 이제 잘하는 것 같아도 그러면 주는 아니니까 적당히 할 텐데 네. 갈 때는 그럼 선수반을 등록할 때까지 끝까지 그렇죠. 했다는 거죠? 저는 실제로 초등부 전국체전에서 금메달도 땄죠. 어. 네. 전국체전이 이제 초등부, 저학년부, 고학년부, 그 다음에 이제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초등부에서도 메달을 딴다는 건 그쪽으로 계속 그렇죠. 간다는 엘리트 얘기거든요. 선수인 거죠. 초등학교 2학년 때 금메달 따고 따고? 그만뒀죠. 아, 어머니가 3학년 때부터 공부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금메달은 땄지만 이제 뭐 그런 거죠. 보니까 이제 스케이트로 성공하는 것보다는 공부 쪽이 훨씬 더 확률이 높다. 네. 그리고 실제로 저는 공부를 더 잘하기도 했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느낌이군요. 뭘 하나를 했을 때 거의 끝까지 가겠다라는 그 마음이 그렇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보다 그게 더 강했어요. 그러니까 뭐 수학 같은 경우도 네. 저희가 뭐 수학을 거의 끝까지 가봤지만 중학생한테 실력 정석을 막 가르치니까 갑자기 그쵸.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대치동 동화학원을 계속 다니지는 못할 것 같다. 중학생에게 어. 그 당시에 실력 정석을 해서 막 어, 결과물이 빵점 나오는 빵점이 나오는데 또 그 와중에 막 80점을 받고 막 있는 애가 이런 있죠. 애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럴 때도 엄마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준성아 그래도 한번 올 여름까지는 해봐라. 빵점 받아도 너도 괜찮다. 노력하면 80점 받는 애만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할 수 있다. 와.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타고난 재능이나 유전적 소인이 중요하고 그런 게 없으면 아무리 노력을 하거나 뭐 성실해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예 뭐 모도를 나무는 쳐다보지 말자. 모르겠어요. 한 20, 30년 전이니까 뭐 낭만이 살아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는 항상 어떤 식이었냐면 타고난 재능이나 유전이나 서포트가 없으면 어때?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거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확률이 1%라도 1%란 얘기는 0%는 아니란 얘기니까 준석이 너가 아니면 내가 1%에 당첨될 수도 있는데 한번 도전은 해봐야 되지 않겠니? 항상 저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저랑 제 동생한테. 그러면 실제로 그 네. 빵점 받았던 그 수학 학원에서 네. 끝까지 버티셨어요? 그렇죠. 결국은 제가 한 3개월 후에 80점을 받기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결국은 수학을 잘하게 됐고 이렇게 과학고도 오고 서울대도 갈 수 있었던 그냥 되게 묵직하게. 곰같이 엄마가 하라면 그냥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되게 잘 듣는. 그러니까 이게 죽었다 깨나도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엄마가 그래도 그냥 한번 해보라니까 여름까지는 해봐라. 그러면 그냥 그래 뭐 안 돼도 엄마가 하라니까 해야지. 그냥 한번 트라이를 시키니까 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엄마 말을 잘 듣는 게 의무인 것처럼 생각을 했었던 아이였어요. 네, 중학교 그때 때까지. 당시에,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다행스럽게도 주위에 같이 빵점을 받는 애들이 꽤 많이 있었다.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실패가 나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시대 그 상급반이 30명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30명 중에 뭐 저 빼고 29명이 80점 받고 저만 빵점이면 아무리 엄마 말을 잘 들려고 그쵸. 해도 안 되죠. 그죠. 근데 30명 중에 한 5명 정도만 한 80점 받고 네. 나머지 25명은 빵점, 10점, 20점 뭐 이랬었거든요. 그게 평균이 높진 않았다. 그러니까 이 25명도 다 학교에서 다 1등 하는 애들인데 네. 나랑 비슷하거나 뭐 이러고 있으니 이게 아직은 포기하기는 이르다. 그래도 아예 이거는 승산이 없는 싸움은 아닐 수도? 뭐 이런 생각도 조금 있었던. 네. 그 두 개가 둘 다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 빵점이면 정말 그렇죠. 안 됐어요. 네. 근데 분명 빵점 받는 애가 나 말고도 한 10명은 있었어요. 왜냐면 얘도 분명 수업 되게 잘하는데 같이 실력 정석에 나오는 문제는 빵점 받고 있으니 서로 되게 다음 시험엔 꼭 우리 빵점에서 벗어나 보자 막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또 대치동 학원에서 조성이 됐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환경의 중요성일 수도 있겠죠. 그 뒤에 고등학교 혹은 서울대 의대 올라가서도 계속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서는 실제로 그 환경에서 그걸 극복을 못해서 그렇죠. 그 좌절하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논 외지만 좋은 학교에서 이제 뭐 비극적이거나 안 좋은 사건들이 좀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나는 잘한다고 갔는데 거기 가서 꼴찌를 하면 이게 그 받는 데미지가 훨씬 더 그렇죠. 큰데 이거를 앞에서 초등학교 때 경험을 하고 그걸 이겨내본 경험이 그렇죠.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서울과학고 때도 그렇고 서울대 의대 때도 그렇고 엇나가고 뭐 심지어 아까도 얘기했던 자살을 하거나 네. 자퇴를 하거나 이런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나 이제 실제로 있어요. 왜냐면은 네. 뭐 내가 전교 1등 하다가 서울과학고 왔는데 서울과학고에서 내가 전교 꼴찌를 하고 있으니. 네. 근데 그런 거죠. 저도 물론 서울과학고 왔을 때 1등을 못했죠, 당연히. 네, 그죠. 근데 들어갔어요. 그런 거죠. 그때도 뭔가 소위 말해서 자존감이나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동학원에서 미리 네, 예방접종처럼 맞아요. 그 경험을 해서 이겨내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뭐 서울과학고나 서울대 의대 때도 그런 거죠. 저보다 잘한 애들이 앞에 너무 많아도 별로 위축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하면? 열심히 하면 뭐 1등까지는 아니어도 쟤네들 근처는 갈 수 있을 거라는 경험에서 오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성공 경험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진짜 이게 일정 수준 올라가면 멘탈리티가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나 제 동생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수능 당일 날까지만 해도 서울대를 갈 거란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었어요. 아, 그래요? 모의고사 성적이 계속 그냥 연고대 정도만 음. 잘 나오면 수능 당일날 소위 말해서 수능 터졌어요? 당일날 터진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한 게 통한 거죠. 그러니까 동생한테 계속해서 목표를 크게 가져라. 너 서울대 갈 수 있다. 너 성적이 안 나오는. 안 나오는데도. 네. 와, 그건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능 성적이 잘 나왔는데도 제 동생은 안전빵으로 연고대를, 그러니까 연고대랑 서울대를 물론 같이 넣을 수 있긴 한데 네. 그런 거죠. 연고대 안정 지원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니는, 합격해야 되니까. 네, 어머니는 그때도 서울대에 좋은 과를 써라. 좋은 과를 써라. 연고대도 좋은 과를 써라. 다 떨어져도 상관없다. 붙을 수 있다, 너는. 실제로 그래서 연고대도 붙고 서울대는 제 동생이 추가 합격을 한 겁니다. 물론 스킬들이 있어요. 스킬들이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올라가면 그 비슷한 학생들끼리 결국 5분 더 할래? 5분 잘래? 뭐 1시간 공부 더 할래? 이런 건데 그것도 넘어서서는 내가 이걸 할 수 있나? 라는 그 믿음에서 밀리면 실은 그렇죠. 게임은 끝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머니가 가장 크게 그렇죠. 전해주신 건 그렇죠. 디테일한 스킬보다는 내 현재 위치와 상관없이 에임 하이를 하게 하고 그렇죠. 그게 허황되지 않음을 계속 그 전달을 했던 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님이 먼저 포기하는 경우 많죠. 경우들이 되게 많죠. 네. 많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항상 어땠냐면 그래 열심히 노력하면 너도 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할 수 있어. 항상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뭐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제 포기하지 말라고 항상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어머니 교육의 영향이 되게 큰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어지간해서는 포기를 잘 안 하고 왜 내가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 뭐 나라고 뭐 공부든 그게 일이든 뭐든 뭐 책도 그렇고 나라고 뭐 책 만 권 못 팔 게 뭐가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도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육으로 그게 머릿속에 거의 각인처럼 학습이 된 거죠. 네. 이게 되게 이거는 여담인데 제가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갔잖아요. 네. 전 대학원을 갔는데 거기에서 제가 받았던 가장 서울대생들의 큰 특징이 뭐였냐면 그들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굉장히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결국 자기 선배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대 경영대나 뭐 이런 경영 컨설팅 동아리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애들은 자기가 아직 학생이지만 내가 몇 천억짜리 기업에
오너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음. 왜냐하면 자기 선배님들 중에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세상을 대하는 자세에서 그렇죠. 얘네들이 먹고 들어가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그때 대학원 때 맞아요. 거기 다니고 있는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저는 그게 제일 큰 맞아요. 인상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아, 그런 느낌을 어렸을 때 만들어준 게 제일 크네요. 실은 그렇죠. 그 뒤에 얘기보다는 이게 되게 크네요. 되게 크죠. 제가 이거 이 글에 댓글을 달아주시고 뭐 이메일로 응모해 주시면 제가 사비로 20권을 보내드릴게요. 이런 마인드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네. 다음에 또 원장님 모시고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